왕천신 선수도 워낙 또 잘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좀 오늘처럼 좀 즐기는 마음으로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강까지만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판이 남았는데 저희 최정 선수와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유진 6단의 대국전 인터뷰였는데요. 네. 오유죠, 오유 별명이. 한국에서 별명이 다 오유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유 이러더라고요. 네, 저는 도저히 오유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네. 왜요? 아, 너무 오글거려서. 네. 그래서 대부분은 오유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어제 바둑이 끝이 나고요. 한국 사이트 뭐 마비가 됐습니다. 네, 장하다 오유진. 네, 다 이걸로 도배가 됐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중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여전사 위징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 바둑 팬들이 뭐 어제는 정말 열광했어요. 그렇죠. 예. 위징 선수가 이 한 자리만 있어도 그 몫을 한 10인분은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위징만 없으면 뭐 한국 여자 선수 다 뭐 자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오유진 선수가 랭킹 1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랭킹 2위와 또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유진 선수가 대진 운이 상당히 없어요. 힘든 일의 네. 연속이네요. 굉장히 계속해서 가시밭길인데, 자, 두 선수는요 정말 인연이 많아요. 두 선수가 특히 이제 그 국룡산 병성배라는 대회에서 무려 4년 연속 만났습니다. 2015년 6회 대회부터 지난해 9회 대회까지 뭐 16강, 뭐 4강 결승전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요. 네. 두 선수가 국룡산 병성배가 4번 만나서 2승 2패예요. 전적이 2승 2패.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하는데 그 기록 중에서 오유진 선수와 왕창신 선수가 7회 대회 때죠.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 아주 그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상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왕천신 선수가 또 한 번 오유진 선수와 국룡산 병성배에서 만났을 때 승리를 했을 때 또 결승전까지 진출한 적이 있긴 했거든요. 네. 당시에는 또 최종 구단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승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천희 선수가 세계대회 결승 국룡산 병성배만 2번 올라갔는데 한 번은 오유진, 한 번은 최정 선수에게 모두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죠. 자, 오늘은 오유진 선수의 흑번이고요. 흑번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선수는 이제 총 상대 전적은 오유진 6단의 기준으로 6승 2패입니다. 그러니까 국룡산 병성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전에서 4번을 만나서 모두 이긴 거예요. 오유진 선수가. 정말 상대 전적으로는 여유 있게 좀 바라봐도 될 그런 매치업인데요. 또 왕천신 선수가 한 칼이 있는 선수라서요. 그리고 또 세계대회에선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자국에서 벌어진 세계대회 아주 강하죠. 뭐 국룡산 병성배에서 4번 만나서 2승 2패니까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끊고 나를자까지는 원래 있는 정석인데 여기서 입구자가 없던 수예요. 예전에는 늘어서 이제 9 버전은 이렇게 한 점을 잡고 넣을 때 여기를 막습니다. 막으면 그때 그걸 끊고 그때 한 점을 따내는 정석이에요. 그리고 흙이 여기를 한 칸 정도 띄워두는 데까지가 정석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한 50년 이상 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정석인데 이 입구자가 역시 새로 개발된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시원하게 따냈죠. 이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백이 뭔가 너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형태가 나중에 여기를 젖히고요. 막을 때 이렇게 호구 치면은 아주 쉽게 수가 납니다. 네, 뭐 패는 그냥 나 있죠. 이러면 호구 쳐서 이걸 이제 패로 버티면 패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맛이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자니 패를 안 내주고 싶으면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여기 끊어지고 여기 또 나와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거는 흑이 안 됩니다. 싸움. 그래서 흑이 여기서 하나를 정도 더 지켜두는 것도 있어요, 바로. 아, 그럼 수가 이제 안 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요 형태가 예전에 그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9 버전이라고 했던 그 버전의 정석보다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돌이 지금 없습니다. 요 단수친 돌이 없는데 요 형태보다 백이 이게 더 낫다라고 하고 있어요. 백이 좀 더 두텁고 똑같이 흙이 벌렸을 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다 이렇게 많이 둡니다.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아, 오유진 6단도 지켜뒀습니다. 자, 두 선수의 기풍. 오유진 선수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 대국 현장에 나오고 있네요. 네. 오유진 6단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좀 이렇게 길게 장기전을 아주 잘 두는 선수고요. 대체적으로 좀 바둑이 유연하게 두는 스타일이죠. 반면에 왕천신 선수는 역시 이 선수 속힙하고요.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글쎄요, 이게 조금씩 좀 달라요. 위징 선수 또 뭐 아까 가오싱 선수도 있었는데 같은 좀 속기파의 기사이긴 한데 왕천신 선수는 뭔가 좀 가볍다? 예, 이렇게 전투적이라기보다는 좀 사뿐사뿐하게 두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기사는 너무 옛날 올드 팬들만 알 뿐인데 네. 그 중국의 마샤오춘 구단이 있어요. 저희한테 뭐 마요춘이라는 이름은 더 익숙하긴 한데 한때 뭐 세계 1인자였죠. 이창호 구단에게 정말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어떻게 보면 좀 일찌감치 전성기를 마감한 선수인데 중국 바둑계 전설입니다, 사실은. 그럼 마샤오춘 구단의 그런 스타일과 왕천신 선수의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건가요? 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딱 네. 떠오르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이 빠르고요. 쉽게 두면서도 균형 감각이 아주 탁월한 그런 기사였는데 아주 느낌이 비슷하죠. 이 16강전에서도 한국의 조승아 선수에게 뭐 굉장히 빠르게 승부를 냈어요. 굉장히 완승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 스타일대로 바둑이 짜이면 못 벗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두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왕천희 선수는 좀 힘으로 누를 필요가 좀 있는 바둑이거든요. 오유진 6단이 그래도 지난해 힘이 좀 세졌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괜찮을까요? 네, 근데 뭐 오유진 선수도 사실 장기전을 워낙 잘 두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본인 스타일도 특별히 의식하고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일단 스타일상으로는 뭔가 백을 좀 선호할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두 선수 모두. 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왕천신 선수가 백을 잡았습니다. 왜 우변을 진행했더니 100의 점수가 올라간 걸까요? AI는 지금 요기 형태를 백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선수가 보면은 복룡산 명성배에서는 2승 2패지만 그 외에 기전 또 뭐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만났었고요. 근데 그 외의 기전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다 승리를 거뒀는데 참 재밌는 게 왕천진 선수가 조금 속기파에 가까운데 오히려 속기 기전인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네, 오유진 선수가 이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1시간 정도? 오청원 배는 이제 2시간이라 좀 시간이 길고요. 네. 국룡산 병성배가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기전에 왕천희 선수가 굉장히 잘 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의외네요. 속기 대국에서 오히려 왕천시 선수의 이 성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왕청신 선수는 또 부부 프로 기사죠. 네, 중국의 류싱 선수와 결혼을 해서 또 슬아의 예쁜 딸이죠. 네, 딸을 두고 왔는데
여자 바둑 리그에 사실 한국에 4년 연속 계속 출전을 하면서 아이도 같이 와요. 올 때마다 아이와 또 친정 어머니와 같이 오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저는 얘기는 몇 마디 해본 적은 없지만 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딱 봐도 항상 웃는 인상이고 한국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두텁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용병 선수로 후보 가나요? 지금 왕창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의 포스코 팀과 계속 같은 팀인데 네. 뭐 거의 놔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독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가볍게 행마를 해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간에 좀 장점들이 다들 있어요. 중국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감각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그 포석 같은 걸 보면 분명히 한국보다 낫습니다. 뭐 어떤 공부 방법의 차이인지 뭐 타고난 DNA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부분 포석이 좀 강하고요. 좀 간명하게 속기를 좀 잘 두는 스타일이고 한국은 반면에 중반에 막 치열한 전투 힘바둑으로 갔을 때 난전에 아주 강하죠. 뭐 대표적인 기사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들 수 있고요. 여자로 치면 이제 최정 구단을 들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게 될까요? 장점이. 그거를 제가 알게 되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웬만하면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사들과 한국 기사들의 좀 차이가 뭐냐면 이제 통합 예선전 같은 걸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보잖아요. 이제 중국 기사들을 보면은 한국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 걸려요. 대부분 판들이 예선 대국을 보면 한국 선수들 봐도 대부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뭐 끝까지 막 너무 치열하고 막 지면은 막 진이 빠지고 막 이런 식의 바둑이 많이 두는데 중국 선수들은 약간 그 스포츠 게임 하듯이 뭐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이기려고 두겠지만은 한 판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뭐 지면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건지. 좀 더 쿨한 네, 성격인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승부에 대해서 약간 좀 초연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승부를 즐긴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러운 것도 있어요. 좀 한국은 대부분 젊은 기사들도 그렇고 이 한 판에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졌을 때 좀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 당연히 중국 선수도 지면 괴로운 건 마찬가지겠지만은 약간 그 바둑을 대하는 그 자세 자체가 조금 마인드가 달라요. 한국이랑 중국은. 뭐 어느 게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스트레스는 확실히 중국 선수들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예선이 쭉 이어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은 네. 중국 선수들은 다음 날 시합인데도 적당히 음주를 해요. 시합 둘 때. 적당히 맞아요? 네. 그 중국 선수들 입장에선 적당히겠죠. 저희들 입장에선 놀라울 정도의 주량인데 네. 대부분 술을 잘 먹거든요. 근데 대국 다음 날이 시합인데도 술을 마시더라고요. 맥주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신다고 네. 하던데요. 뭐 중국 선수들은 맥주는 거의 음료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다음 날 시합이면은 술을 일체 안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근데 중국 선수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지 주량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타고난 네. 주량 차이로 인해서. 그렇죠. 뭐 중국 선수들은 오히려 전날 가볍게 한잔하는 게 다음 날 컨디션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중국 내 시합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세계 대회에서의 신경을 모조리 또 쏟는 게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시합 자체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제 갑조 리그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바둑 리그가 있으니까 뭐 지금은 아마 중국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국도 뭐 사실 시합이 많은 기사들만 많고 또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다음에 꼭 알게 되시면 알려주셔야 해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그냥 타고난 주량 차이인 걸로 예, 그렇게 결론이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둑이 이제 여기를 씌운 장면이죠. 예, 이렇게 날일자 이 자리죠. 여기까지 둔 형태인데 이렇게 날일자 두기는 했지만 끊자고 하면 음, 끊기는 거 아닌가요? 네, 끊어지는데요. 단수 치면은 이어서 뭐 이렇게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끊어지는 거에 대해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왕천희 선수는 그냥 가볍게 행마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기 또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방비하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두겠다는 거고요. 약간 출발 자체는 뭔가 백이 좀 더 활발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제 위징 선수와 오이준 선수의 바둑에서도 초반에 확실히 오이준 선수가 굉장히 좀 뭔가 활발하게 돌들이 움직였고 네. 위징 선수는 좀 약간 경직된 듯한 돌이 좀 뭉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오이준 선수의 돌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가 돌이 보시면 이게 지금 돌이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게 세력이에요. 일단 백에게 실리를 허용하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세력인데 이게 그렇게 견고한 형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에 백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면은 거의 이어야 되는 형태라서 약간 돌들이 좀 약간 중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뭉쳐 있죠. 네. 행마 자체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돌 여기가 좀 튼튼하게 연결돼서 이게 굉장히 계속 크게 위력을 발휘해야 이런 게 이제 효율적인 수가 되는 건데 지금 흙이 만약에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할 때 뭐 여기 두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돌들이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요. 이 세력이 다 지워졌죠. 어떤 것 두터움이. 백이 살아가게 되면 네. 그렇게 되죠. 약간은 좀 두기가 좀 재미없는 바둑. 프로들끼리는 이제 좀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좀 낙이 없는 바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즐거울라. 네. 네, 그래도 이 자리 끊어갑니다. 아, 오진 선수는 사실 저희는 아직도 어제 대국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정말 6시간의 혈투였죠, 혈투. 어제 뭐 중반부터도 계속 좋기는 했지만요. 위진 선수가 또 후반에 이 하변 쪽에서였나요? 한번 좀 빗과가면서 이거 추격을 꽤 당해서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유세를 잘 유지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뭐 본인도 아까 인터뷰도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긴 했지만 대국이 막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라서 하지만 좀 즐기고 두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즐기는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판이 좀 마음에 들게 짜여야 즐기는 마음도 더 생길 텐데요. 네. 네, 뭐 여기는 단수 이어줄 거고요. 흙도 이은 상태에서 글쎄요, 손을 결국 계속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두기는 마땅한 곳이 별로 보이질 않고 그리고 여기를 백이 이은 상태에서 다른 이쪽을 두는 건 또 바로 끊었을 때도 응수가 거의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서 계속 백이 늘게 되면은 백이 너무 중앙에 두텁죠. 흙이 중복인가요? 네. 여기를 잇고 또 같이 이으면 요 정도 선수 교환하고 그리고
치고 이 정도 나가면 제일 무난한 것 같고 이렇게 해놓고 흙이 이제 여기는 나중에 이제 끊어 잡는 거는 좀 약간 즐거움이 있어요 흙한테. 이제 백이 손을 뺐을 때 여기를 젖히고 끊고 단수를 치면요 이어야죠. 그리고 여기 이제 끊는 수 이건 이제 끝내기의 맥인데 끊고서 일로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둬서 이 전체가 패가 돼 버리니까 이건 백이 곤란하고요.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러면 단수를 쳐서 이게 또 패가 됩니다. 근데 이 패는 백이 아주 부담이 큰 패라서 잊지도 못하죠. 이으면 또 전체가 패가 되니까. 그럼 나중에 결국은 흙이 여기를 따내고 여길 치면 또 따내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엄청나게 큽니다. 귀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죠. 그 이제 나중에 한 점 끊어 잡는 것이 이제 거의 선수의 의미는 있어요. 이 형태는. 그럼 결국 있는 한 수인가요? 아, 근데 재밌네요. 이게 AI는 여기서 이걸 잊지 말고 네. 이걸 막으라고 하거든요. 이걸 막고서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뚫리면 흙이 많이 엷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저도 그렇고 오유진 6단도 그렇고 있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하다고 둔 생각을 하는 건데 AI는 받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오유진 6단은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과 AI 좀 차이 같아요. 이런 거는 여기서 손을 빼는 거는 거의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AI가 얘기하는 이 자리가 쌍방간에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백기 둔 다음 밀어가는 자리, 이 자리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흙이 이제 여기를 크게 뭐 이렇게 두 칸 정도 띄어서 지켜뒀을 경우에 이 돌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크거든요. 이러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러면 좀 공격을 좀 많이 당할 수 있어서 무난하게 둔다면 지금 역시 여기를 하나 들여다봐 놓고 네. 이 정도 지켜두는 거예요. 뭐 여기는 여기인지 이 정도 두는 거인지 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흙이 하변 막으면 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AI의 생각은 여기 흙돌들이 이렇게 두는 교환들이 대단한 게 없다. 예, 이게 교환들이 제가 봐도 좀 약간 공배를 두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되고 이제 뭐 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의 전체적인 바둑을 보면은 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백이 좀 그러니까 흙이 좀 약간 좀 돌들이 좀 뭉쳤다. 예, 그런 느낌은 있어요. 딱 봤을 때. 사실 이 8강전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오청원배의 거의 그 결정을 지은 승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가 모두 이겨서 4강 가면 제가 우승할 확률 거의 한 80%는 전 된다고 봅니다. 80%. 동반 결승도 거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남은 상대가 누이나이웨이 아니면 뭐 리허, 뭐 왕샹 선수, 뭐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인데 모두 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에게는 좀 이기기 힘든 상대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네임밸류부터가 두 선수에게 못 미치는 거니까요. 네, 제가 보기엔 가장 좀 경계 대상은 역시 누이나이웨이입니다. 네, 누이나이웨이 선수는 지금도 무서워요. 네, 지금도 맞아요. 무섭고요. 특히 오이진 선수에게 아주 강해요. 누이나이웨이 선수가 강하기 때문에 가장 뭐 그 다음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긴 합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요, 이 여자 리그에서 4년 개근하면서 23승 13패를 했어요. 네. 연병으로요. 엄청난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정말 저는 뭐 그 감탄을 넘어서 그 존경스러운 그런 페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루이나이웨이 구단의 전성기에는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춘추 전국 시대였던 한국 여자 바둑을 하나로 통합한 기사가 루이나이웨이 네. 구단이다. 아, 맞네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럼 진시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나요? 네, 진시황이네요. 네. 뭐 그렇게 말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말 그대로 한국 여자 바둑은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온 다음, 오기 전과 온 다음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과의 일단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굉장히 많이, 거의 선에서 2점까지 차이가 날 정도였으니까. 같은 프로인데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거의 이기질 못했었죠.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남자 기사들에게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다 갖고 있어서 일단 그 뭐 그냥 두기 전부터 좀 자신감도 없었고 그런데 누이나의 구단이 딱 와서 정말 막 격파를 했죠. 그렇죠. 남자 기자들도.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조은영 구단과의 번기 승부에서 이기면서 국수 타이틀을 차지하고 제가 보기엔 이 기록은 앞으로도 거의 깨지기 힘든 불멸의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전체기전에서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심지어 그때 도전권을 따낼 때 이창호 구단을 꺾고서 도전권을 따낸 네.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바둑계 아마 몇 안 되는 깨지기 힘든 기록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여자 선수들의 기량을 뭐 급성장시킨 것보다도 여자 기사들에게 남자 선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준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이제 거기에 자신감도 얻고 그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처음에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이나이웨이 구단이고 뭐 당시 그래서 한국 여자 바둑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이제 그 토양을 발판으로 이제 오유진, 최정이라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 탄생을 한 거죠. 쭉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왕천시 선수는 이곳 가볍게 처리할 생각인가 봅니다. 네. 참 제가 말했지만은 참 비슷해요. 마샤우스 선수랑 이번에 보니까 5,000배 행사에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16강전 치러지는 오전 시간에 이제 이 16강전을 두지 않는 선수들을 해가지고 그 푸저우시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면기 행사를 하는 걸 사진을 봤는데 네. 거기 마샤오춘 구단이 있더라고요. 마샤오춘 구단 또 네웨이핑 구단도 있었고 뭐 창하오 구단 뭐 중국의 레전드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한국에서 만약 열렸다면은 저도 신청을 하고 싶은 네 그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뭐 여기든 이게 세 가지 다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네. 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 정도 딱 하면 생활할 것 같습니다. 마샤오춘 구단이었다면은 어느 곳을 두었을까요? 네, 굉장히 부담되네요. 네. 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중간 정도요? 요걸로 가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일단 초반은 오효진 선수가 원하는 대로 꾸리지는 않았지만요. 또 후반이 강한 선수니까 저희가 후반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8강전입니다. 해설의 이현욱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 8강전에 2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16강에서 6명의 선수가 모두 살아있던 거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좀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전적만 놓고 보면 2승 4패니까 사실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 남은 2명이
최정 오유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 경쟁 상대였던 중국의 위징 선수를 오유진 선수가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요 점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만족할 수 있을 그런 16강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국은 이 여자 랭킹 1위 최정구단과 2위인 오유진 6단이 8강전도 계속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청원 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대회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24강 토너먼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자 2시간, 일본 초읽기 5회, 덤은 7집반이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50만 위안, 하나로 약 8,500만 원이죠. 준우승에는 20만 위안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어제 16강 대국이 끝난 후에도 대진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최정 구단이 중국의 가오싱 선수를 만나게 됐고요. 오유진 6단은 중국의 왕천신 선수와 대국을 치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판은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그리고 중국의 누이나이 웨이, 그리고 중중전이죠. 리허, 그리고 왕샹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중중전을 치른다는 게 좀 부럽긴 한데요. 우리 네. 한국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8강전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중의 두 판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일단 최정 선수와 가오싱 선수가 이 세계대회 무대에서는 이 첫 대국이에요. 네, 두 선수가 공식 전적이 오늘이 이제 첫 대결인데 가오싱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황룡사배부터 시작해서 한국 선수들을 정말 많이 이기고 있어요. 네. 최정 선수가 한 번쯤은 좀 지그시 눌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엔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대진대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유진 선수는 또 정말 이게 인연이 있는 선수예요. 왕천신 선수와 만나게 되었는데 네. 두 대국 모두 정말 빅 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오유진 선수와 왕천신 선수의 이 상대 전적이요. 오유진 선수가 무려 6승 2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사실 대국 내용만 놓고 보면은 매 판이 모두 팽팽한 대결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지만 최근에 최정 또 오유진 선수 모두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요. 이번에 동반 4강 또 결승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의 대진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또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해서 또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만나게 됐거든요. 네, 사실 일본 선수단 입장에서는 모두 다 이제 짐을 싸야 되나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사실 굉장히 불리했던 바둑이에요. 불리했던 바둑인데 중국의 정말 중국이 자랑하는 여자 커제라고 불리는 루민치안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에게 지금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특히 지금 누이나이 웨이 선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바로 이 작년 이 대회에서 누이나이 선수에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겼던 상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 선수 오늘까지도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이 4강까지 일본 선수가 과연 진출할 수 있을지도 좀 눈길이 가고요. 자, 중중의 대결 정말 부럽습니다. 리어 선수와 왕상 선수가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대결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가는 바둑은 아니지만은 네. 리어 선수는 뭐 전통의 강호이고요. 왕상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폼이 올라오고 있는 약간 중고신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결도 사실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컨디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이 대결도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국은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8강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과연 대국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대국이 끝나고 추첨식 모습입니다. 네, 오청원 배는 4강전까지는 매 라운드마다 추첨을 하죠. 네. 일단 최정 구단의 표정이 좀 밝아 보여서 네. 다행입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진짜 주목했을 것 같은데 자, 최정 선수의 상대는 바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가오싱 선수. 가오싱 선수. 네, 중국의 고대미인을 닮았다는 네, 그리고 한국의 오유진. 나디근 선수예요. 싱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왕천신 선수와 만나게 됐고요.
자, 이렇게 8강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중국 푸저우시 시내 모습인데요. 약간 느낌이 좀 더운 지방으로 보이고요. 네. 까오신 선수랑은 사실 많이 안 둬봐서요. 오히려 좀 더 설레고요. 요즘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딱히 특별한 준비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실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즐겁게 두겠습니다. 네, 약간 인터뷰 모습에서 최정 선수가 좀 가오싱 선수를 반기는 듯한 아, 그런 네.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설레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처음 만남이라서 설레이고 요즘 좀 성적 좋던데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여유로움이 좀 느껴지는 인터뷰였죠. 자, 뭐 최정 구단은 뭐 세계 최강 여제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저런 인터뷰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럼요. 뭐 아무도 이 인터뷰에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정 선수 또 최근에 지금 사진은 저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또 헤어스타일을 확 바꿔가지고 방금 전 인터뷰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좀 헤어스타일 잘 몰라서 그냥 파마머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샤기컷이라는 얘기도 있고 샤기컷에서 파마를 한 머리일까요? 그런가요? 하여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자, 일단 오늘 대국은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5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바둑 진행이 빠를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가오신 선수가 그렇죠. 있어서인가요? 네. 그 여자 러시어 네. 최고의 속기파고요. 사실 최정 구단도 준속기파예요. 좀 빨리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진행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자, 최정 구단이 지금 이 화점 소목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걸쳐갔는데 네. 일단 가오싱 사단의 바둑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 모두 양화점을 둡니다. 예, 특히 백을 잡았을 때는 거의 100%예요. 양화점을 많이 두고요. 예, 흑으로 둘 때는 이제 최정 구단은 사실 뭐 딱 이렇게 둔다 하는 포석을 정해놓고 두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좀 자유롭게 두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매판 좀 포석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여자 기사들이 최정 선수의 포석을 연구하기 힘들겠는데요. 네, 뭐 좀 딱 정해진 패턴대로 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지금 형태는 이제 이렇게 소목했을 때는 바로 두 칸 굳히는 형태도 많이 두었었는데 지금 이제 걸쳐갔고 요 붙여가는 수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두면 안 되는 수라고 했던 수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많은 기사들도 지금 두고 있죠. 이 붙여간 수의 최대 강점은 역시 귀에 흙이 뭐 붙여간다거나 뭐 삼삼 뛰어 들어갔을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수를 두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이걸 붙여서 넣는 형태를 뒀을 때는 반드시 이제 한 칸을 띄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날일자보다요? 날일자가 아니고요. 날일자로 뒀을 경우는 여기가 나중에 흙이 여기 붙이고 막을 때 여기 삼삼 뛰어 들어가서 괴롭히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뒀을 때는 한 칸 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흙이 이제 벌려갔어요. 이 수는 뭐 이렇게 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손을 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가장 쉬운 수를 최정 구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가오싱 사단도 바로 귀를 걸쳐갔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협공을 하느냐 붙이느냐인데 이것도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여기에 흑돌이 이렇게 있을 때는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면 바로 협공을 했거든요. 한 칸 또는 여기를 두 칸으로 협공하든가 해서 바로 협공을 해서 네. 이쪽에 기존의 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우는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한 칸으로 높게 거치면 거의 대부분이 붙여가는 정석을 둡니다. 요즘엔 이렇게 한 칸 걸쳤을 때 위로 붙이는 정석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 붙이는 거요. 네, 이것도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둔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형태, 요 이제 늘어서 둘 텐데 이 형태를 일단 인공지능은 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흙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이수를 글쎄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둡니다. 일단 실리가 네, 확실하죠. 걸어놓고 시작해서 그런가요? 자, 여기서 아마 꽉 있고요. 네, 가오싱 선수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어렵게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두텁게 두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제 흙이 이제 입구자나 나릴자 두면 이제 이 정도 벌려두면은 가장 무난한 진행인데 이야, 먼저 네. 물어봅니다. 역시 연구된 수죠. 그 이수가 이것도 역시 AI의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AI가 두는 수인데 이수의 의미는 이제 이쪽을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여기가 지금 뭐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이걸 일단 끼워도 수가 날 가능성이 이렇게 두면은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관통한 수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하여금 한 칸을 띄어 나오라 나오게. 이거예요. 예, 그럼 같이 뛰어들어서 아마 싸움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수는 거의 아마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두는 수는 그냥 벌리느냐, 어디를 벌리느냐 뭐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AI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거죠.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르기는 갈랐는데 한 칸이 아니라 나릴자로 네. 흰마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거를 당했을 때 한참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최전 구단 뭐 거의 노타임으로 두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이런 그 형태를 많이 둬본 거예요. 경험이 있고 연구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은 네. 실제로 똑같이 두어진 바둑도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여자 바둑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여기까지, 그러니까 벌리는 데까지 이수로는 뭐 밑으로 벌리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놓고 벌리는 데까지가 일종의 하나의 정석과 같은 진행이에요. 이 백세점은 좀 뭐 시달리거나 그럴 돌이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뭐 공격당하진 않습니다. 지금 흙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끊어가는 거는 약점이 너무 많아서 잘 봉쇄가 안 되고요. 뭐 한 칸 뛰어 나가면 이제 그때는 밀고 나가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를 흙이 밀더라도 붙이게 되면은 잘 안 잡히죠. 뭐 예를 들면 끼워서 끊어갈 수는 있어도 백이 이쪽으로 쭉 밀어버리면 잡아도 흙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뺐고요. 지금 무난한 거는 역시 한 칸을 뛰어 나가고 뭐 밀거나 또는 나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진행이 무난하겠습니다. 자, 이 진행까지는 속도가 좀 붙었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네, 중국 대국 현장의 모습이죠. 자, 최정 선수는 이제 뭐 그 대국하는 자세가 뭐 정말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사인데 가오싱 선수도 만만치 않죠. 가오시 선수도 굉장히 바른 자세로 대국에 임하는 네.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길면은 6시간
넘게 둬야 하는 바둑인데 야, 저 자세를 과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가오싱 선수가 어제였죠. 16강전에서 한국의 오정아 선수와 대국이 네. 있었는데요. 이 오정아 선수가 황용사의 그 패배를 서력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 바둑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오유진 선수 판과 함께 좀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자세히 못 보여드렸어요. 계속 이제 좀 오정아 선수가 불리한 흐름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반전에는 오정아 선수가 역전을 시켰어요. 역전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거의 승기를 잡은 장면에서 오정아 선수의 그 스위키 착각이 나오면서 네. 네, 정말 아쉽게 또 다시 재역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패하고 말았는데 뭐 바둑 내용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가오싱 선수가 그 1년 전에 그 여자 바둑 리그에서 활약할 때랑 비교를 하면 바둑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의 거의 떠오르는 뭐 위징, 왕천신 선수 다음으로 가장 지금 기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기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자, 가오싱 선수가 또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용병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요. 올해 또 성적 얼마 정도 내줄지도 좀 기대가 돼요. 네, 상당히 지금 최근에 너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각 팀에서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용병이 이렇게 많이 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오싱 선수는 저희 뭐 가장 그 뭐랄까요 체크해야 할 요주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무난한 진행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둔다면은 한 칸 정도 뛰고 백이 날일자로 나가고 이제 여기가 더 이상 공격이 안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다가와서 이쪽을 공략하는 뭐 백이 받아주면 뭐 걸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또 그 3-3 뛰어드는 수를 둘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진행이 제일 무난하고 요 세 점을 직접적으로 뭔가 공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보이진 않아요. 두는 수가. 여기를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가오는 자리도 좋은 자리긴 한데 네. 일단 이건 백에 좀 손 따라두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백이 손을 빼고 여기를 뒀는데 또 여기를 받아주는 거는 그럼 이제 백이 이제 다시 이쪽 어딘가를 둘 테니까 일단 여기를 먼저 이 세 점 쪽을 먼저 좀 공격을 하고 싶은 곳입니다. 여자 리그 용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올해 중국 선수 용병이 3명이 출전을 하는데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지금 5,000배 8강 진출을 성공한 선수들입니다. 우에 세 명의 선수가요. 가오싱 선수와 왕청신 선수 그리고 누이나이웨이 선수죠. 그러네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뭐 성적 좋고 성적 낼 것 같은 선수들을 섭외를 하기 때문에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죠. 특히 왕청신 선수는 여자 바둑 리그 출범 이후로 지금 4년 개근을 하게 됐어요. 네. 약간 그 이제 한국을 자주 오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도 좀 익숙하고 이제 지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공항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한국 그 기사들하고도 친분이 두텁고요. 일종의 친한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제가 아까 뭐 싱싱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네. 한국 기사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하고 싱싱이 귀엽네요. 네, 제가 그 왕천신 선수가 속한 팀의 감독님에게 물어봤는데 너무 착하다고 합니다. 네, 너무 착해서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착한 선수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바둑까지 잘 두니 최고죠.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올해 4년째 또 개근 멤버가 됐고요. 자, 지금 이제 최정 선수의 손이 드디어 아마 여기까지는 거의 노타임으로 쭉 두어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오싱 선수도 전투를 잘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랑 아마 좀 바둑 자체가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 선수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복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좀 덜컥수가 좀 있어요. 경솔한 면이 좀 있거든요. 어제 오정아 선수의 바둑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본인의 페이스대로만 쭉 이어간다면 네, 뭐 결국은 가오싱 선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덜컥수 잡아내는 데에는 최정 선수가 또 일가견 있잖아요. 네. 일단 세 점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네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아까 이거 한 칸 띄워놓는 교환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바로 왔습니다. 바로 다가와서 일단 뭐 백의 응수를 좀 물어보는 거죠. 이게 예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처음 나왔을 때 요 한 칸 띄는 형태 여기 들어가는 수를 많이 뒀었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두고 그리고 흑이 여기 뒀을 때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받게 되면 3-3을 파서 늘면 밀고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흑은 이제 선수로 살고 그리고 이제 중앙 쪽을 뭐 흑이 또 어딘가 하나 두는 스타일로 많이 뒀는데 요 형태가 처음에 많이 두다가 최근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흑이 귀를 선수로 사는 거는 좋은데 백이 너무 두텁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형태가 나중에 보면은 이쪽을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흑이 뭐 이걸 붙여서 이런 교환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제 끊어져 있는 돌은 없죠. 이러고 이제 살아야 되는 형태라서 백이 이 귀의 살 때문에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아주 두텁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판을 여러 판 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이 좀 두텁다 해서 이제는 여기 들어가는 수는 잘 안 둡니다. 흑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다가오는 수를 두고요. 사실 이 수법은 저희가 좀 익숙하죠.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수법이기 때문에. 높게 띄어져 있는 곳에는 항상 날일자 진행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전 버전이라면 협공을 하거나 어딘가 협공을 해서 뛰어나가면은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형태에 두거나 또는 이제 받는다라면은 여기를 한 칸으로 받거나 요 자리죠. 한 칸으로 받거나 또는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수를 많이 두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수법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를 다가왔을 때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붙이고 젖히고 느는 수. 늘게 되면은 네. 다시 틀어 막고요. 이렇게 막아서 두는 형태인데 흙이 벌리면 이쪽을 뭐 어딘가 공격을 해야겠죠. 뭐 다가온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쪽 이 형태에 따라서 배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흙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이 붙이는 수를 많이 둬요. 글쎄 지금 배석에서는 이 수를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여기가 이제 지금 이 행선을 다시 보여드리면 흙도 이제 최근에 여기 느는 수를 잘 두진 않는데 일단 느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쉬운 거. 대신 이제 흙은 여기 변을 쉽게 처리하잖아요. 잘 수습이 됐죠. 그럼 백은 요 세력이 생겨서 요 세 점수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돌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쪽 세 점도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붙이는 수를 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이게 되면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수법은 늘었을 때 여기를 느는 것이 아니라 이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아, 그러면 끼워 있는 건가요? 끼워 있게 되면은 이거 호구 쳐서 이건 흙의 모양이 좋아서 괜찮고요. 백이 이제 여기서는 뒤로 막거나 또는 이쪽으로 끊어가거나 하는 복잡한 변화가 있어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하도 새로운 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뒤로 막거나 끊거나요. 자, 과연 가오싱 선수가 어떤 식으로 이 좌변을 받아가게 될지 그 결정 아직은 내리지 못했습니다.